자, 그래서 여러분 화면 보면, 아이가 주회비즈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난 복습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일디길 회비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서 이제 생전 공부도 안 하던 애가 공부를 하니까, 저 애가 복습을 한다고 말을 하네 이러니까, 어머니가 농 아니야 라고 하니까, 실제로 앉아서 이렇게 책인지 뭔지를 보고 있으니까, 에바 씨,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주회비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식으로, 어떤 사람의 말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그 표현을 해서 그대로 베껴서 쌍따옴표 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프랑스도 쌍따옴표를 쓸 때도 있고, 뭐, 꼭새를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 직접화법이라고 하고요. 이 쌍따옴표 안에 들은 거를 뭐뭐라고 말한다 식으로 이렇게 풀어 쓰는 이 방법을 간접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표현을 보면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직접화법이라는 이 표현은 프랑스어로 디스쿠르 디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디스쿠르 앵디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접화법, 간접화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디 재팽에서 지금 보면 그는 말을 합니다.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배고파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표현으로 쌍따옴표에 넣죠. 그렇죠. 그래서 요 쌍따옴표가 표현돼서 말하는 사람의 그 표현을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직접화법이라고 하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뭐뭐라고 말했다 식으로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표현을 풀어서 표현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요것처럼 간접화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꾸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보면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이 문장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게 제팡에서 그냥 그 평서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1D하고 제팡을 끄로 연결해줘요. 접속사 끄로 연결해 주는데 여러분이 여러 지금 문장들을 해석을 하면서도 느꼈겠지만 끄는 뒤에 어떤 문장이 온다는 그 표시를 하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이 접속사 끄로 연결을 이 두 개의 문장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나는 배가 고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풀었을 때는 나가 아니고 그가 되겠죠. 그렇죠. 그가 배가 고프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풀었을 때는 이 주어가 일로 바뀌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 뭐 이거를 아마 문법 시간에 이미 여러분이 옛날에 연습을 하고 지금 3, 4학년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는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이게 쌍따옴표에는 나는 배가 고파라고 하지만 풀었을 때는 당연히 이 나가 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유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오는 문장이 지금 평서문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끄로 연결된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엘무드망드 그녀는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쿠티바미유 했습니다. 알레 비앙하면 여러분 잘 아는 표현으로 잘 지낸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주베 비앙하면 나는 잘 지낸다라는 표현인데 미유는 더 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때는 보통 그 전에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데 좀 나아졌나라는 표현으로 물어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스쿠티바미유니까 그녀는 너는 좀 나아졌니? 하는 식으로 건강 상태라든가 무슨 뭐 기분이라든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조금 나아졌니라고 동사 다음에 미를 써서 그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면 땡땡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이 에스크티바 미유해서 의문문이 되어 있잖아요. 앞에 거는 평서문이었는데 의문문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규칙이 있는데 지금 에스크티바미유라는 이 문장을 여러분이 보면 여기는 의문사가 그냥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밑에 거는 보면 게스쿠티페에서 너는 무엇을 하니 해서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붙었는데 여기는 의문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문문일 경우에는 C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저번에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어, 그
소설 문장 안에서 이미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하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그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원래 이제 문장은 이렇게 그 직접화법으로 땡땡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간접화법식으로 바꿔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그 문제가 아주 그런 그 요구가 있을 때는 요 앞에 나오는 것처럼 원칙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의문문인데 의문사가 없다. 이럴 경우는 무조건 C를 앞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엘무드멍, C 주변 미유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대명사 조심해야 됩니다. 그녀가 나에게 물었는데 너 좀 괜찮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땡땡 안에는 띠가 되지만 그녀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해서 문장 하나로 들어갈 때는 너가 당연히 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띠를 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유의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엘무드마운드 깨스크 디페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뭐하니? 무엇을 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의문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법칙이 딱 있는데 깨스크는 스크로 무조건 바꿔요. 스크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엘무드마운드 그대로 쓰고요. 땡땡 안에 들어가는 문장을 이제 간접 그 화법으로 바꾸는데 깨스크는 스크가 되고 마찬가지 너 뭐하니? 라고 이렇게 땡땡 안에는 그렇게 물었지만 그녀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느냐고 할 때는 이 너가 당연히 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바꾸면 됩니다. 마찬가지 엘무드마도 그녀는 나에게 질문합니다. 우바띠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어디에? 라는 의문부사 아니면 의문 대명사 라고도 표현되는 이 표현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우로 써주면 돼요. 우로 써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조심할 부분이 원래 의문사가 이렇게 올 경우에는 주어 동사 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적인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게 문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간접화법에 대해서 문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어 동사가 원래 위치로 바뀌게 돼요. 주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앞에 나온 것처럼 그녀는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에는 너 어디 가니가 되겠지만 그녀는 나에게 내가 어디 가느냐고 질문을 합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 하나로 만들면 그래서 뛰는 당연히 주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꼬망이라는 의문 부사 혹은 의문 대명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엘무드마도 그냥 나에게 물어봅니다. 꼬망에 띄었습니다. 너 어떻니?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꼬망은 그대로 꼬망이라고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에 띄죠. 그렇죠? 근데 이게 땡땡 안에는 띄지만 이거를 문장 하나로 만들 때는 당연히 나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에는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는 여러분이 괜찮을 건데 조금 이제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시제가 이렇게 이 땡땡 안에 있는 시제하고 밖에 있는 이 그 문장의 시제하고 다를 때 이거를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시제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이제 그 참고적으로 같이 한번 그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마디 근 나에게 말했습니다. 제팡, 나 배고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문장하고 차이가 지금 앞에 문장이 뒤에 땡땡 안에는 그 현재가 되어 있고 아까 앞에 문장은 이 앞에 있는 문장이랑 이 땡땡 안에 있는 문장은 전부 다 현재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문장은 과거가 되어 있고 땡땡 안에 있는 문장은 현재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게 간접화법으로 바뀔 때 이 표현이 이 문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제도 맞춰줘요. 그래서 거기는 이 시제 맞춰주는 거는 사실은 공식처럼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과거가 되고 복합과거는 대과거, 그리고 단순 미래는 조건법 현재, 전 미래는 조건법 과거, 그리고 근접 과거일 때는 분위기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그 근접 미래일 때는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는데 원래 근접 과거는 그 현재에서는 분위기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분위기가 현재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현재를 반과거 형태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근접 미래도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그게 이제 현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과거, 반과거, 간접화법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것도 알레 동사가 반과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요거를 사실은 약간 수학 공식처럼 억지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표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 배고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간접화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원칙처럼
나는 배고파 이게 평서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끄로 두 개를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그까지는 일단 됐고, 그리고 마찬가지 땡땡한에는 나는 배고파라고 말했지만 그는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문장이 이 표현이 이 문장 안에 들어올 때는 이 나가 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앞에가 지금 과거가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그 시제도, 현재로 써준 시제도, 이거는 땡땡 안에 들어갈 때는 독립적이지만 이렇게 간접합보로 바뀌면서 이 문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현재는 반거어로 바꿔주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반거어로 바꿔서 애가 아베가 됩니다. 그래서 일마디 길라베팡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1악 공피움에 오주구두이 주베 메쁘제 아벡 마피앙세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약혼자와 결혼할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악 공피움에 되어 있고 오주구두이 주베 메쁘제 아벡 마피앙세 이 표현 보면 평서문이니까 끄로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오주구두이 하면 오늘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서 과거 시제에서 오늘을 얘기할 때는 그날 정도로 우리말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과거 시제에서 이제 오늘을 나타내는 표현은 스주글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주구 두이는 지금 이 앞이 과거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오주구 두이라는 표현도 역시 스주글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평서문이니까 끄로 연결된다는 거 이해할 거고 슈는 당연히 이제 두 문장이 연결되니까 땡땡 안에는 나지만 땡땡이 풀리면 일이 되겠죠. 그렇죠. 이까지는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레드로 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하니까 지금 근접 미래죠. 그렇죠. 근데 근접 미래가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이 앞이 지금 과거되어 있어서 이 뒤에 있는 문장도 바뀌어야 될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접 미래는 이 알레를 반거어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가 알레 지금 반과거 형태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엘누자든방대 에스크 누지고 앙포앙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로 갈 거니라고 그녀가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비슷한 문장인데 문제가 이 앞이 지금 과거되어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시제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의문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에스크가 붙어가지고 지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에스크 대신에 무조건 C를 써주면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될 거고 그리고 누는 뭐 이렇게 땡땡 안에 들어가냐 밖에 들어가냐 이제 누가 될 거고 별 문제 없고요. 그래서 누지홍 앙팡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래가 되어 있죠. 그렇죠. 단순 미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깨스크도 스크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퍼제 그대로 되면 되고 이거는 왜냐하면 과거로 썼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 앞에는 지금 누지공 이거를 내가 설명을 안 빼먹고 그냥 넘어가네요. 지금 보면 누지공에서 지금 땡땡 안에 있는데 단순 미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단순 미래 보면 지금 조건법 현재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누지기용으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는 지금 이 안에도 과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별 상관없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고 문제는 이제 깨스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스크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띠는 지금 땡땡 안에는 띠지만 문장이 하나로 될 땐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뒤에 부분도 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너무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는 시간이 조금 모자라니까 나머지 예문은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하는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문법책에 직접화법, 간접화법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여기 설명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맨 처음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립된 두 개의 문장을 지금 하나로 있는 과정이거든요.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바뀔 때 그때 이제 뒤에 문장이 병서문이냐 의문문이냐 그리고 의문문인데 요것처럼 지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냐 의문문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두 개의 독립된 문장에서는 나가 뭐뭐라고 한다 식으로 표현될 때는 대명사가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고 세 번째로 유의할 거는 둘 다 시제가 똑같으면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요것처럼 앞에 게 과거가 되는 경우 이 뒤에 있는 시제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게 요것처럼 이 규칙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억지로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내 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이 따로 문법책을 찾아서 꼭 한번 복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예문, 여기처럼 예문들이 다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문을 보고 같이 한번 혼자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오늘 내가 말한 부분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중간에 너무 많이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내가 원래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책 다 읽은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여러분이 그 스스로 얘기를 하게 원래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너무 이 그 월수에 노는 날이 많아서 그 진도가 너무 빡빡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관계로 내가 뭐 여러분한테 따로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이라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 저녁에 마음 잡고 읽어도 아마 뭐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번역본을 읽어보고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꼭 무슨 얘기를 할 건지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해와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본 아주 그 맨 처음 부분만 잠시 우리가 보고 이제 바로 뒷부분으로 갔는데 중간에 사실은 이제 더 큰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이제 이 그 안이라는 이 주인공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피아노를 치러 가는데 피아노 그 교습을 가회를 받는 아들을 데리고 피아노 선생님 그 교습하는 선생님 집에 가서 아들은 피아노 치는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아들이 말 안 듣는 거를 보면서 엄격한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두둔하는 식으로 하다가 오히려 이제 피아노 선생님한테 이제 한 소리 듣는 그거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건너뛰어 넘어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카페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너뛰어서 우리가 잠시 읽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가보니 어떤 여자가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고 그에 어떤 남자가 이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붙어 있는데 그 경찰들이 와서 이제 그 남자를 이제 체포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끝까지 안 읽고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달라붙어 있다가 이제 군중들을 보는데 아무런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라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그 남자를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뭐 순순히 나중에는 이제 경찰한테 체포가 되는데 도망을 가려고 한다기보다 그 여자한테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그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 남자가 사실은 그 여자를 살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대중들은 굉장히 그 역겨워하면서 아주 그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는 오히려 그 관계에 굉장히 매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혹을 느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사랑이죠. 그렇죠. 자기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을 살인을 해서까지 자기와 영원히 함께 하게는 그런 사랑인데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사랑인데 안 같은 경우는 이 나중에 이제 이 안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그 부르주아 계급의 사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뭐 시라고 하지만 프랑스는 사실 이 빌이라는 동사가 빌이라는 명사가 우리는 도시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굉장히 인구가 얼마 이상이더라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도 아마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 기준은 내가 몰라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기가 어렵네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 인구에 관한 그 인구가 얼마 이상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뭐 그
제도 같은 것이 뒷받침이 될 때 아마 도시라는 명칭을 얻는 것 같습니다. 시라는 명칭을 얻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인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시라는 명칭을 얻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시의 기준에서 비하면 프랑스의 빌이라는 것은 아주 조그만 뭐 우리로 치면 읍 정도 되는 것도 빌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